잠시 이제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.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. 위히! 그런 노래 있었죠 예전에. 근데 정말 이 할머니요. 홍수민 아나운서. 네. DJ DOC 노래를 들었을까요? 그렇습니다. 예, 앵커님이 이제 좀 분위기 좀 바꿔보겠다고 하셨는데 또다시 뭐 CCTV, 접선, 뭐 경찰 이런 얘기 나오면 또 범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. 네. 영상 보시면 이 할머니를 덩실덩실 춤추게 한 상황이 있습니다. 그래요? 그렇습니다. 네. 확인해 보시죠. 네, 대구 수성구의 한 지구대입니다. 한 할머니가 헐레벌떡 지구대 안으로 들어갑니다. 네. 이 할머니 급하게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는데 숨이 찹니다. 게다가 울고 계셨다고 합니다. 아이고, 네. 일단 경찰 할머니 진정시키시려고 물 한 잔을 건넵니다. 물 한 잔 드시고 이제 진정하고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하시는데 이 할머니가 버스 안에 가방을 넣고 다녔는데요. 그 가방 안에 전 재산 2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앉아서 차분히 할머니와 얘기를 나눠보니까 할머니가 그 버스의 위치, 내린 위치를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. 그래서 이 경찰이 그 현장으로 직접 가봅니다. 할머니가 내린 곳에서 CCTV를 확인을 해보는데 바로 이 버스가 이제 멈추고요. 잠시 후에 할머니가 헐레벌떡 버스를 따라가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. 그러니까 저기 나오네요. 그렇습니다. 아이고, 네. 방금 지나간 버스가 세상에, 할머니가 세상에, 가방을 아이고. 놓고 간 버스였던 거죠. 그래서 이 경찰들이 이제 이 버스의 번호를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경황이 없으셨을 수도 있고 이 애초에 버스 번호나 무슨 어디 운수라도 알았으면 이 경찰이 찾기가 더 수월했을 텐데 일단 경황 없잖아요. 김복주 의원님. 아이고 지금 가방 전 재산 그것도 200만 들어가 있다는 가방을 놓고 내렸어요. 당장 기억날 수 있는 건 생각해낼 수 있는 건 역시 파출소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파출소로 찾아가니까 경찰관들이 진정을 시키고 할머니가 내린 장소를 이제 가본 거예요. 가서 그 인근의 CCTV를 이제 확인하는 세상에 작업을 할머니 한 우시면서 들어오셨대요, 세상에. 그렇죠. 젊은이 입장에서야 뭐. 이 버스에 두고 내린 가방 찾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홍수민 아나운서 어떻게 찾긴 찾았어요, 진짜? 그렇습니다. 이 인근에 있었던 이제 CCTV 다 분석을 해서 버스를 찾아냅니다. 그리고 나서 버스 운전기사에게 이 경찰이 사전에 연락을 해서 접선 장소를 정합니다. 그리고 접선 장소에 가서 가방을 확인을 하는데 할머니가 잃어버렸던 가방이 맞았던 거죠. 세상에 얼마나 천만다행이에요. 이 열심히 도와주신 경찰분들도 대단하신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어떻게 찾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할머니가 그 돈을 통장이랑 같이 가방에 넣고 은행에 입금하러 가시던 길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은행 맞은편 정류장에서 내리셨더라고요. 연세가 워낙에 많으시다 보니까 저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팔에 가방을 걸고 계시다가 버스가 이렇게 휘청하니까 몸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냥 그대로 가방이 떨어졌는데 그걸 모르시더라고요. 그래서는 이제 그냥 내리신 거죠. 또 할머니가 이제 88세 할머니다 보니까 또 약간 치매기도 있으셨더라고요. 나중에 알았는데. 그래서 일단 할머니 진술이 좀 틀렸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 뭐 하차한 위치는 또 알고 계시더라고요. 다행히. 시간이나 뭐 버스 번호는 모르셨고 그 하차 위치에 가서 저희가 이 CCTV 그 주변에 CCTV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. 이렇게 CCTV 이제 분석하기까지 과정은 나오는데 근데 홍순빈 아나운서 처음부터 이 찾기가 순탄치만 않았다면서 이게 버스 회사가 이제 뭐 이 일대에 몇 개 안 되니까 아마 경찰 다 수소문 해봤을 거 아니에요. 근데 버스 회사 관계자 얘기는 뭐였어요, 처음에? 이 가방에 대해서. 그렇습니다. 이 가방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에 뭐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일대 버스를 다 이제 훑어볼 수밖에 없었고 또 버스가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. 그래서 번호를 알더라도 어떤 버스에 있는지 확인을 못했을 겁니다. 그런데 이제 버스 안에서 승객이 한 가방을 발견하고 버스 기사에게 건네는데 그걸 이제 확인을 한 거죠. 자, 당시 이제 몇몇 버스 회사를 추려서 경찰이 물어봤대요. 근데 버스 회사 당시 이제 그 사무실 관계자였을 것 같아, 아마. 분실물에 발견된 게 없습니다 하니까 경찰 입장에 이제 애가 타겠죠. 할머니는 더더욱 애가 탈 거예요. 그런데 결국에는 가방을 찾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버스를 찾으러 접선 장소로 갑니다. 사전에 버스 기사와 연락이 돼 있었고요. 왼쪽에 지나가는 버스가 바로 그겁니다. 이 버스예요? 네, 버스에서 내리고요. 경찰과 할머니가 도착을 하고 버스 기사를 만나서 가방을 건네봤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 할머니가 일단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돈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. 가방을 열어보는데 200만 원 전 재산이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. 이 할머니 얼마나 기쁘셨는지 덩실덩실 이렇게 춤을 추고 계셨던 겁니다. 아마 같이 찾아준 경찰도 같이 춤을 추고 싶었을 겁니다. 김목준 의원님, 돈이 일단은요 고스란히 있었다는데 역시 아직 우리 사회가 참 대단한 사회 같습니다. 남의 물건 손 안 드는 사회 같아요. 할머니가요 아마 이 가방을 들었는데 버스가 휘청하는 사이에 가방이 떨어진 거예요. 세상에.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같으면 떨어진 걸 다시 줍잖아요.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치매기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떨어진 거 모르시고 내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승객이 땅바닥에 있으니까 주워가지고 버스 기사한테 전달을 한 거죠. 그 사이에 버스는 운행 중이었으니까 회사로 연락을 해도 아직까지 회사 입장에서는 그 분실물이 들어온 게 없었던 거죠. 손 변호사님, 이건 뭐 당연한 뉴스파이터가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저 때 만약에 저 버스 안에 떨어진 가방을 견물생심이라고 딱 가져가신다면 그건 뭐 보나마나 죄가 되는 거죠. 네, 점유유탄물 횡령죄 많이 아시죠? 부실물 같은 경우 그냥 들고 가면 처벌받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점유유탄물 횡령죄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. 왜요? 절도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. 왜냐면요, 할머니 입장에서는 분실물, 유실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가방이 위치하던 공간이 여전히 버스 안이었거든요. 그렇다면은 버스 운전 기사의 점유가 여전히 있다라고 봐서 타인 소유, 타인 점유, 즉 다른 사람 소유이고 다른 사람이 여전히 점유하고 있는 걸 가져갔을 경우에는 점유유탄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. 그러니까 택시에 누군가 지갑을 두고 내렸는데 다음에 탄 승객이 그 지갑을 가지고 가면 절도죄가 돼요. 절도다. 점유이탈물 횡령인 게 아니라 그 길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는 것과 차원이 그거하고는 다르군요.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. 그리고요, 이 경우는 뭐 당연히 하실 일 했고 좋은 일을 하셨어요. 주워가지고 버스 기사한테 전달하신 분도 순간의 선택이 전과하고 직결됐어요. 블랙박스 검사 다 하거든요. 버스에는 블랙박스 다 있습니다. 혹시 그거 욕심나서 챙겼으면 아마 경찰에 의해서 나중에 처벌받을 수도 있었어요. 정말 이 장면을 보고 누리꾼들도 많은 게 반응, 정말 눈물 난다. 다행이다.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. 앞서 영상 보셨죠? 자, 이런 네티즌 반응이 올라와 있고요. 할머니의 전 재산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. 그리고 경찰관들 늘 수고가 많으시다 말씀하시고요. 이 할머니 어르신은요. 연세에 걸맞게 춤을 추시는 것 같아요. 86, 팔팔하십니다. 덩실덩실 팔팔하시게 아주 춤을 잘 추신 거 보니까 건강하시게 잘 사실 것 같습니다. 경찰분들도 칭찬해드려야 되죠. 대구 수성경찰서 상동지구대에 이상호 순경님을 비롯한 경찰관 직원분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